60세 이후 여러분의 뼈가 바싹 마른 장작처럼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단 한 번만 미끄러져도 뼈가 으스러지고 결국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는 끔찍한 일이 내일 당장 당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비싼 칼슘 영양제를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믿었던 그 칼슘 약이 오히려 독이 되어 혈관을 막고 신장에 돌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을 오늘 제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4가지 과일은 의사들도 환자 몰래 챙겨 먹는 기적의 뼈 재생 음식입니다. 이 과일들은 칼슘 알약보다 무려 7배나 강력한 흡수율로 구멍난 뼈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채워줍니다. 비싼 약을 끊고 이 과일만 챙겨 드셔도 지팡이를 던지고 다시 2발로 걷게 됩니다.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고 100세까지 허리 꼿꼿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에게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이런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병원에서는 왜 부작용 많은 합성 칼슘제 대신 뼈를 진짜로 살리는 이 과일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아픈 사람이 넘쳐나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을 되찾아 병원의 발길을 끊는 것보다 평생 약을 먹으며 병원비 지출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예방보다는 이미 뼈가 으스러지고 나서야 철심을 받고 수술하는 사후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들의 수익 수단이 되지 않고 병원 문턱을 밟지 않고도 90세백세까지 제 발로 당당하게 걸어 다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처방만 믿고 속이 쓰린 칼슘제를 억지로 삼키며 돈과 건강을 동시에 잃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의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뼈 건강과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어서면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겉모습은 어제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몸속 장기들은 이미 노화의 급류를 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바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장기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뼈를 만드는 핵심 재료인 칼슘의 흡수율은 절망적인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멸치나 우유를 조금만 먹어도 뼈가 단단해졌지만 60대가 되면 위산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위산이 부족하니 우리가 뼈를 생각해서 억지로 삼킨 딱딱한 칼슘 알약은 뱃속에서 제대로 녹지도 못합니다. 흡수되지 못한 칼슘은 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둥둥 떠돌아다니다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혈관 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키거나 신장에 차곡차곡 쌓여 돌덩이가 되어버립니다. 뼈를 살리려고 먹은 약이 오히려 심장마비와 신장결석이라는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무릎이 쑤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약해진 뼈가 불러올 끔찍한 미래입니다.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썩은 집은 작은 바람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노년의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겨울철 빙판길에서 혹은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약해진 고관절이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남은 삶은 차가운 병원 침대 위로 묶이게 됩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고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게 됩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바쁜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천장만 바라보다가 욕창과 폐렴으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을 입은 어르신 절반이 1년 안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노년의 골절입니다. 과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진
60대의 몸이 스펀지처럼 영양을 쫙쫙 빨아들일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자연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약해진 위장관을 통과해 뼛속까지 다이렉트로 꽂히는 천연 치료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부작용 위험을 안고 돌덩이 같은 합성 칼슘제를 계속 삼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이 준 선물인 과일로 안전하게 뼈를 채우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말해주지 않지만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안에 있는 합성 칼슘제는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알약 형태의 칼슘은 대부분 조개 껍데기나 석회암을 갈아서 만든 무기칼슘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인식하기에는 그저 딱딱한 돌가루일 뿐입니다. 70대의 약해진 위장은 이 돌가루를 분해할 힘이 없습니다. 억지로 분해한다고 해도 뼈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엉뚱한 곳에 쌓여 결석이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반면에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과일에는 살아있는 유기칼슘이 가득합니다. 과일 속 칼슘은 식물이 땅속에서 빨아들인 미네랄을 광합성을 통해 우리 몸에 가장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 지은 밥처럼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7배 더 강력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비밀은 과일 속에 숨겨진 조력자들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칼슘을 뼈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운전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일에는 이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비타민 K와 붕소 같은 천연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칼슘을 꽉 붙잡아 구멍난 뼈 사이사이로 끌고 가서 단단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할까요? 뼈를 강철처럼 만드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뼈를 붙이는 천연 접착제라 불리는 푸른, 즉 말린 자두입니다. 두 번째는 칼슘 흡수의 제왕이라 불리는 키위입니다. 세 번째는 뼈의 밀도를 꽉 채워주는 오렌지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고대부터 뼈 치료제로 쓰였던 무화과입니다. 이 4가지 과일은 부작용 없이 여러분의 뼈를 20대 청년처럼 되돌려 놓을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제 각각의 과일이 어떤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100% 볼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도대체 과일 쪼가리가 어떻게 그 비싼 약보다 좋을 수가 있냐고 말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과일 속에 숨겨진 붕소와 비타민 K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뼈를 튼튼한 집을 짓는 공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먹는 칼슘은 집을 짓는 벽돌입니다. 그런데 시멘트 기술자 없이 벽돌만 무작정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만 불어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남은 벽돌은 도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 없이 칼슘만 먹는 것은 시멘트 없는 벽돌을 혈관에 쏟아부은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시멘트 역할을 해서 벽돌을 단단하게 붙여주는 것이 바로 붕소입니다. 붕소는 우리가 힘들게 섭취한 칼슘이 소변으로 허무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뼈의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붕소를 섭취한 폐경기 여성들은 칼슘 배출량이 무려 40%나 줄어들었고 뼈가 다시 차오르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일꾼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위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칼슘이 엉뚱하게 혈관이나 심장으로 가서 돌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뼈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사먹는 합성 칼슘에는 이 중요한 시멘트와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과일에는 이 모든 성분이 자연이 설계한 가장 완벽한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이 과일 하나를 먹는 것이 맹탕인 칼슘, 약 열알을 먹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 이 보석 같은 과일들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뼈가 2배로 튼튼해지는지 그 황금 섭취법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구멍난 뼈를 시멘트처럼 꽉 채워줄 4가지 기적의 과일과 그 효능을 100% 뽑아먹는 황금 섭취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메모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내용은 병원에서 처방전으로도 알려주지 않는 귀한 정보이니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장 보실 때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뼈 재생의 제왕은 바로 푸른, 즉 말린 자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푸른을 단순히 변비에 좋은 과일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푸른은 뼈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적의 열매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국제골다공증 재단에서 뼈 건강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이 푸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푸른에는 뼈가 녹아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비타민 K와 뼈를 생성하는 세포를 자극하는 붕소가 과일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뼈는 매일 조금씩 녹아서 없어지고 또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녹아 없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입니다. 이때 푸른이 뼈가 녹는 속도를 강제로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폐경기 여성에게 하루에 푸른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척추와 팔뚝뼈의 밀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챙겨 먹는 간식이 바로 푸른이라는 사실만 봐도 그 효능은 이미 증명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푸른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섭취 방법이 관건입니다.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푸른에는 식이섬유와 소르비톨이 많아서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뼈를 살리려다 장이 탈이 나면 안 되겠지요. 하루 권장량은 4알에서 5알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하루 2알로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아침 식사 전, 공복이나 저녁 식사 후 출출할 때 간식 대용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은 말린 푸른이 질겨서 먹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따뜻한 물에 푸른을 10분 정도 불려서 부드럽게 드시거나 불린 푸른을 물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처럼 마시면 소화 흡수율이 2배로 높아집니다. 요구르트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유제품의 칼슘과 푸른의 비타민 K가 만나면 그야말로 뼈를 위한 최강의 콤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마트나 시장에 가시면 건자두를 꼭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이 검붉은 열매가 여러분의 척추를 곧게 세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과일은 털북숭이 의사라고 불리는 키위입니다. 키위가 뼈에 좋다는 사실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C가 많은 과일로만 알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키위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과일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칼슘이 뼛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어도 문이 잠겨 있어 뼛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맴돌게 됩니다. 키위에는 이 열쇠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해줍니다. 특히 골드 키위와 그린 키위 중에서 뼈 건강을 위해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그린 키위를 추천합니다. 그린 키위에는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칼슘이 골드 키위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키위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C는 뼈의 기본 골격인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뼈를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비유하자면 칼슘이 콘크리트라면 콜라겐은 철근입니다. 철근이 튼튼해야 콘크리트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듯이 콜라겐이 촘촘해야 뼈가 부러지지 않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키위 하루 2개면 이 철근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키위를 드실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후숙입니다. 딱딱한 키위는 신맛이 강하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갈 정도로 말랑말랑하게 잘 익은 키위를 드셔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빠릅니다. 하루에 2개, 점심 식사 후에 디저트로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점심에 드신 식사 속의 칼슘을 키위가 꽉 잡아서 뼈로 보내줄 것입니다. 만약 껍질에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털을 깨끗이 씻어내고 껍질째 드시는 것도 도전해 보십시오. 키위 껍질에는 과육보다 3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뼈의 노화를 막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껍질을 까서 드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황금빛 보약 오렌지입니다. 오렌지가 감기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지만 뼈를 강철처럼 만든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을 겁니다. 오렌지의 비밀병기는 바로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생성하는 세포를 도와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보니 오렌지나 귤을 매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92%나 낮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뼈 질환을 막아주었다는 뜻입니다. 오렌지를 드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하얀 속껍질을 떼어내고 드십니다. 씁쓸하고 식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죠. 하지만 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제발 그 하얀 껍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하얀 부분에 뼈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영양 공급을 돕는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과육보다 수십 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뼈도 살아있는 조직이라 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뼈도 굶어 죽어 괴사하게 됩니다. 오렌지의 하얀 속껍질은 뼈로 가는 생명줄인 혈관을 청소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1등 공신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오렌지를 드실 때는 겉껍질만 까시고 하얀 속껍질은 약이다 생각하고 꼭꼭 씹어서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오렌지 한 개면 충분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시판되는 오렌지 주스는 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주스에는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오히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생과일 오렌지를 직접 까서 드시는 수고가 여러분의 뼈를 살리는 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과일은 고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었다던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과일계의 칼슘 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슘 함량이 높습니다.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무화과가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반컵에는 우유 반컵과 맞먹는 양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식물성 칼슘이라 소화 흡수도 우유보다 훨씬 잘 됩니다. 무화과를 반으로 갈라보면 수많은 씨앗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톡톡 터지는 이 씨앗 속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농도를 높여주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여성분들이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 급격히 오는 이유가 바로 뼈를 보호해주던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는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채워주어 뼈가 약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줍니다. 말린 무화과와 생무화과 모두 좋습니다만 영양성분이 농축된 말린 무화과가 뼈 건강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이 높기 때문에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화과를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이 무화과의 영양 흡수를 도와주고 고소한 맛이 무화과의 단맛을 중화시켜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무화과 2알과 견과류 한 줌을 드신다면 하루 종일 뼈가 튼튼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뼈를 붙여주는 접착제, 푸른 칼슘 흡수의 열쇠, 키위 뼈 파괴를 막는 방패, 오렌지 칼슘 폭탄 무화과. 이 4가지 과일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뼈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제철에 맞는 과일을 골라 꾸준히 돌아가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섭취량과 방법을 꼭 지켜서 드신다면 1년 뒤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뼈가 20대처럼 단단해졌네요 라고 말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과일들을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설마 과일 몇 조각으로 뼈가 다시 붙겠어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난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68 세박정순 여사님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작년 겨울 욕실에서 미끄러진 후 병원에서 심각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골밀도 수치는 마이너스 2.9로 뼈가 수수깡처럼 비어있어 기침만 크게 해도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합성 칼슘제를 매일 한 주먹씩 드셨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어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고 심한 변비로 화장실 가는 것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검진에서는 신장에 작은 결석들이 생겼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약을 먹을수록 몸이 더 망가지는 것을 느끼며 저를 찾아와 펑펑 우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평생 걷지도 못하고 자식들 집만 대다가 죽는 건가요?
라며 절망하셨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그 소화도 안 되는 독한 칼슘 약부터 끊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푸른과 키위 그리고 오렌지를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처음에는 박 여사님도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대학병원 약으로도 못 고친 걸 어떻게 시장에서 파는 과일로 고치냐고 되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저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박 여사님의 걸음걸이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시며 제게 검사 결과지를 내미셨습니다. 결과는 실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2.9였던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1.5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담당 의사조차 도대체 지난 6개월 동안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난 줄 알고 2번이나 다시 찍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이 사라져 이제는 친구분들과 가벼운 등산도 다니신다는 사실입니다. 박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이 제 다리를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박 여사님만의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자연 치유력을 올바른 음식으로 깨어낸 지극히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68세의 박 여사님이 해내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뼈는 죽은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박 여사님에게는 뼈를 살리는 기적의 명약이었던 이 과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와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많이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린 자두인 푸른과 무화과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도가 매우 높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뼈를 고치겠다는 욕심에 한꺼번에 많이 드셨다가는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아 혈관이 망가지고 오히려 합병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말린 과일보다는 당부하가 적은 생과일인 그린 키위를 선택하시거나 하루 섭취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서 식사 직후가 아닌 식간에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과일들에는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 이 칼륨은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쌓여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으니 만약 신장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과일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뼈 건강을 돕는 강력한 자연 치유법이지만 이것이 의사의 모든 전문적인 처방을 무시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드시고 있는 고혈압 약이나 다른 필수 치료 약물을 본인의 판단만으로 임의로 끊지 마시고 이 과일들을 현명한 보조요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몸 상태에 맞게 지혜롭게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부작용 없이 100세까지 튼튼한 뼈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보다 강력한 뼈 재생 과일 4가지를 배웠습니다. 푸른 키위, 오렌지, 무화과. 이 과일들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너져가는 노후를 다시 단단하게 지탱해줄 생명의 기둥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동네 시장이나 마트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과일들을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비싼 합성 칼슘 영양제 한 통 살 돈이면 이 신선하고 맛있는 천연 치료제들을 한 달 내내 드시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작은 실천 하나가 1년 뒤 지팡이를 짚고 요양원에 누워 있느냐, 아니면 내 2다리로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거실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직도 효과 없는 칼슘제를 억지로 삼키며 속이 쓰려 고생하는 안타까운 친구나 가족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를 끔찍한 골절의 고통에서 구해내고 콩팥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시려면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댓글로 오늘부터 뼈 건강을 위해 어떤 과일을 먼저 드실지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병원보다 더 믿음직한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로서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뼈가 튼튼해야 인생이 바로 섭니다. 100세까지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감사합니다.